자, 이제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3번 도시형 생활주택 참 중요하죠. 지금 뭐 각 도시에서 이런 식의 소형주택이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또 바뀌었죠. 작년까지 초에만 이제 원룸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소형주택에서 투룸, 쓰리룸까지 나올 수 있게 해놨죠. 자,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실무상에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3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요것도 이제 공동주택의 일종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단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2인 가구, 한두 명 사는 가구, 또는 뭐 요즘은 소형주택에서도 뭐 3, 4인 또 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300세대 미만이다. 라는 겁니다. 좀 작은 주택을 거기 항상 우리가 떠올려서 1인 가구, 특히 노인들 사시는 가구일 때는요, 단지가 커버리면 그분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안 보이신다, 혹시나 아프신지 방문해야 돼. 300세대 미만 되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 포함되었습니다. 또, 뭐, 1, 2인 사니까 큰 평수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최대 전용 24평 정도까지 뭐 이렇게 형성을 시키면서 또 그런 식의 시골 농촌은 필요 없겠죠.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세 가지 포인트,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이고 도시 지역에서 건설한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고, 자,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바로 요것이죠. 소형주택. 이것을 위해서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의 원룸형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 소형주택. 그래서 투룸, 쓰리룸 나올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일단 지하층에 설치가 안 된다. 반지하. 우울하죠. 안 되겠습니다. 자, 소형주택의 어떤 면적은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다랍니다. 전용 60제곱미터. 그러면 실제 분양평수는 24평 정도입니다. 실평수는 18평 이하 요즘이겠죠. 이렇게 가능하고, 또 주택이니까 당연히 욕실, 부엌을 세대 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욱 작게 30제곱미터 미만 진짜 원룸 형태겠죠. 요걸 만들 때는요, 욕실과 보일러실만 빼고 전체가 다 한방 구조 형태가 되게 보이라. 주방과 침실 다 한 공간에 다 보이게 해 놓은 아주 정말 미니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원룸형이겠죠. 이것은요, 한방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서 60야다 할 때는 투룸, 쓰리룸까지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방들 면적은요, 최소한 7제곱미터, 한 2평, 요 정도 이상은 되게 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투룸, 쓰리룸, 침실 2개 이상, 투룸, 쓰리룸은 전체 소형주택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일단 진짜 원룸 형태를 먼저 꾸며놓고 그 속에서 3분의 1까지만 투룸, 쓰리룸, 신혼부부 살 수 있게끔 방 좀 2개, 3개 나눠진 공간. 방이 뭐 2평이면 뭐 옷방, 또 방이 뭐 좀 큰 것은 침실방,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게 해줘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해서 투룸, 쓰리룸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자, 또 단지 형태의 다세대와 단지 형태의 연립이 있습니다. 자, 원래 공동은요, 연립과 다세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보통의 어떤 연립과 다세대는요, 세대수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빌라 단지도 뭐 1000세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300세대 제한받아. 자, 또 도시란 측에서 국민주택 규모 면적 제한받습니다. 한동 전체에서의 합산 면적이 제한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꾸미면 혜택을 또 줘야 돼. 보통의 다세대와 연립은요, 4개층까지 이하죠.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이러한 규모를 갖추면요, 연립단지, 빌라 단지들이 5개층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개층. 네, 그러면 필로티 층고를 빼고 나면 실제 2, 3, 4, 5, 6층.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죠. 승강기는 그냥 필로티 포함해서 6개층이면 승강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집어넣어야 돼. 응? 엘리베이터 집어넣는 저층의 미니 아파트 같은 형태의 그런 식의 주택 단지가 나올 수 있게 해놓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5개층까지 되려면 다만 건축 안전 심사를 위해서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의 구조 안전 등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어떤 포맷을 기억하시고, 자, 밑에 조금 어려운 상인데 복합 건축의 제한이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일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한 건물에 한 단지가 아니고요, 한 건물 속에 복합으로 건축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1번에 있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예외가 나옵니다. 2개 나옵니다. 박스 보이죠?
소형주택, 흔히들 원룸형입니다. 보통 요것들은 자 일단 지역을 불문하고 첫 번째 85 초과하는 주택 한 개의 세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는 말 보이죠. 요것도 흔히들 말하면 그 지역에서 크지 않는 땅에서 집주인이 건물 철거하고 요 대지에서 내가 임대 수익을 위해서 필두에 깔고 원룸 등을 딱 집어넣고 그 속에 그 건물 속에 자기 살 집 하나 또 집어넣습니다. 이런 형태를 상징했습니다. 자기 건물 지어놓고 자기 집을 하나 큰 평수 집어넣고 그 밑에 원룸을 쫙 만들어서 임대 또는 분양하겠다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이 기억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특히 이 니은에 보시면 이것이 흔히 참 많이 보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도시에 또 상업지에 가보시면 이 두 번째 니은 형태가 참 많습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안에서는 한 건물을 지어놔. 옆에 사진 보이죠? 보이시면 밑에는 상가이겠죠. 상가, 당연히 건생시설 상가를 집어넣습니다. 또 그 위에 이만치는 뭐냐? 이만치는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위에 이거 있죠. 이게 뭐냐? 원룸 형태의 소형주택으로 이렇게 건설되어져 있는 건물들 지역에 참 많습니다. 특히 대학가 있죠. 지하철역 앞에 가보시면 청년주택 해놓고 나서 가보시면 전부 다 그래서 뭐냐? 밑에 상가, 또 이 가운데층까지는요 오피스텔, 그 위에는 주택인데 이렇게 딱 지어놓고 있는 이런 형태가 참 많이 실제는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바로 이것이 니은에 있는 이 형태가 된다 보면 됩니다. 흔히들 도시형 생활주택 해놓고 원투룸이 함께 있다. 그 원룸은 원래부터 도시형 생활의 소형주택입니다. 투룸은 뭐냐? 일반 아파트를 딱 지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피스텔 넣고 원룸 도시형 생활도 집어넣고 투룸도 집어넣는 아파트 집어넣는 이런 식의 복합 형태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니은이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상은 좀 어려운 상인데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한 단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물 속에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하고 소형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거 쫙 어폐가 있어요. 과거에 원룸일 때는 이해됩니다. 소형주택인데 요것도 투룸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단지형 다세대 이것도 얼추 형태가 비슷해. 참 모호하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빌라 단지, 또 도시형 생활의 빌라 단지 속에 투룸을 집어 넣으면서 밑에 원룸을 깔지 마라. 단 어떤 그런 식의 사실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요 의미가 좀 퇴색이 되었다 보면 됩니다. 어쨌든 본문의 표현은요, 소형주택하고 단지형 다 세대를 입은 복합으로 한 건물 속에 건축이 안 된다. 원칙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어렵지만 도시형 생활 중에 항상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어서 기타 밑에 몇 가지 용어 보고 나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밑에 4번 상 보시면 1번, 2번 보시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건강 친화형주택입니다. 친화형. 이걸 바꾸어서 에너지 전략형 친화형주택 없습니다. 건강 친환경주택 없습니다. 실제 지문에 떴었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이고 건강은 친화형주택이다 라는 요 용어의 섞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확인하시고, 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딱 뜨면 요 쟁점 포인트가 뭐냐? 이산화탄소 CO2 요 배출량 저감, 요것이 쟁점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 친화형은요,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시킨다라는 요 두 가지 쟁점만 딱 잡아 놓으시고, 또 굵은 글자 보이시죠? 사업계획 승인, 그 뒤에 나옵니다. 30세대 이상 집을 지을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렇게 받을 때는 전부 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으로 건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또 500세대 이상 규모가 큰 중대형 단지가 나올 때는 건강 친화형으로 구조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만 체크를 살짝 해 놓으시고 용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구분 꼭 해주세요. 자, 옆에 날개편에 있는 기타 앞으로 뒤에 배우실 모든 사항들 간단하게 이 세대의 수 비교해 놨는데 이것은 좀 몇 분 보시고 나서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밑에 3번 상 중요하겠죠. 주거 전용 면적. 분양 면적 속에는요 주거 전용이 있고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주택법은요
모든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만 말합니다. 아시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단독은 크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독, 단지도 사실 나오긴 나오는데 단독에서는요. 한 필지 안에 있는 지하층 포함해서 모든 건물의 바닥을 다 합쳐서 이 대지 안에서 그 자기 땅 안에서 분리되어진 창고, 차고, 화장실은 제외한다. 지하실도 원래 원칙은요 제외합니다. 그런데 요 지하실이 거실로서 그러면요 포함을 시킨다. 지하실이 그냥 기계실, 전기실 등은 뺍니다. 지하실이 거실로 쓰고 있어요. 차고실은 제외합니다. 근데 지하실, 거실, 오락장, 당구장 쓰고 있습니다. 포함시키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하죠. 공동주택에서의 주거 전용이라는 것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이다 라는 말을 듭니다. 요 내용 말고 앞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면적에는요 벽 두께, 벽의 중심선, 벽 두께 반이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의 주거 전용할 때만 보시면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벽 두께는 공용 면적으로 빼버립니다. 공용. 벽 두께 안에 있는, 벽 안에 있는 요 부분만 가지고 우리 집의 주거 전용이다 보면 됩니다. 벽 두께는 포함치 않는다. 그래서 외벽의 내부선이지 외벽의 중심선 뜨면 안 됩니다. 딴 건 전부 다 벽의 중심선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때만 외벽의 내부선이라는 말을 쓴다. 항상 강조하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이걸 살짝 바꾸고 나면 헷갈려 버립니다. 이때만 외벽의 내부선, 딴 데는 전부 다 벽의 중심선 뜹니다. 외벽이 됐든지 벽이든 중심선, 바닥 면적, 건축 면적 같은 벽의 중심선이라는 말 떠요. 이때만 내부선이라는 말 쓴다. 체크를 해주세요. 이 한 페이지지만 여러분 지금 막 보셨던 한 페이지, 앞 페이지 둘 다 한 문제씩 뜬다 보시고 준비를 항상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번 딱 넘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딱 뜨죠. 문제 풀이는 이번 과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좀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 적용하시면요 실제 시험 어떻게 꼬든 꼬을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도 이번 편은 없지만 또 다음 기회는 또 나옵니다. 전체 풀어내시고 훈련하시고 반복시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기타 용어를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